오늘 32장님을 30분, 그리고 제가 자문을 구하는 분을 3분, 그렇게 해서 33분하고 본부 임원 5에서 38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30명이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우리는 제 시간에 시작해서 반드시 제 시간에 끝납니다. 몇 시에 끝날 거냐면 하다가 땡하고라도 무조건 끝내요. 3시간, 그러니까 5시에 끝내고 이동을 하는데 30분 잡아서 5시 반에 식사 시작해서 6시 반까지 식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계획 있으신 분은 6시 반이면 틀림없이 끝난다. 참 보셔서 이 시간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35분간 말하고요. 첫 시간에는 제가 35분 말하고 35분 되면 15분간을 현재는 송파 비콤 이장으로 계시는 한용순 이장님이 시작을 하실 겁니다. 우선 여기에 오늘 여기서 저 얼굴 처음 보시는 분, 울산에서 오신 처음 보시고 저기 누구신가? 여기 김종림 씨인가? 임종림 씨. 임종림 씨. 우리가 협회가 시작된 지가 내년 1월 9일이면 만 8년입니다. 만 8년임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우리가 활동한 것을 오늘 정리하는 시간인데, 오늘 12월 9일 날 오늘 행사를 하는 이유가 1월 9일 만 8년인데 1월 만 8년 지나고 새로 시작하려면 한 달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2월 9일자로 정한 겁니다. 협회는 1월 9일이 창립 기념일이고, 왜 1월 9일이냐? 1월 1일도 있고 2일도 있고 3일도 있는데, 실제 협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5년 그 이전 2014년 중반부터 준비를 했는데, 창립 기념일을 잡을 때 일부러 1월 9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 행사도 그때 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시니어가 되다 보면 목표가 없어. 시니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리타이어 했다는 뜻으로 말하잖아요. 시니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오면 은퇴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없어져 가지고 생활이 긴박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되치고, 우리가 그러지 말자. 이 협회를 시작한 목표가 그겁니다. 그러지 말자. 1월 달에 1월 1일은 그래도 공사관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1월 달에 10일 안에 중에 제일 큰 날이 9일입니다. 그래서 1월 9일에 만나서 그 해에 조그마한 목표라도 세워서, 조그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계획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행동을 이끌어주는 단체가 되자.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그런 걸 생각해봤어요. 그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좀 조기에 젊은 시절에 은퇴해가지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새해가 됐는데도 목표가 없으니까, 새해가 됐는데도 이거 전혀 그 삶의 의미도 없고, 어떤 때는 특히 1월 1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내가 이거 왜 지금까지 살고 3년 할 일도 없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데, 제 운동을 통해서 저 자신과 우리 회원들에게 한 해에 새로운 조그만 목표라도 설정하도록 하자 해서 1월 9일로 협회 창립 기념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월 9일 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이게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읽고 넘어가자고 하려고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회는 다 설명했어요. 우리 시니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도 정체성, 머슬로우, 욕구 7단계, 성숙 3단계 출발시기. 이 말은 조금 설명할 때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테니까 넘어갑시다. 로컬 라이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저기에 청년, 중년, 노년이 있어요. 청년은 그래도 줍시다. 그대로 듣는 게 좋겠죠? 청년은 공부하느라고 공부 잘할수록 멀리 떠나가요. 청소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년은 일자리 찾아가느라고 멀리 떠나가. 직장 찾아가느라고. 노년기에는 일자리 떠나갔던 사람도
또 멀리 좋은 데로 그뭐 좋은 학교 때문에 인연이 돼서 갔던 데서도 다 돌아와. 어떤 사람은요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으로 대학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거기 정착을 했어. 근데 노년 되니까 결국 한국으로 들어와. 우리 협회 중견 회원 중에 이게 멤버십으로 월 회비까지 내는 사람 중에도 외국 이민 가서 살다가 60 넘어서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그래서 로컬 라이프를 하게 됐을 시기에는 전 세대 중에서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은 늙어서 집에만 있어. 홈 라이프가 있는 거지 로컬 라이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년은. 그러니까 노인정밖에 없죠. 아파트 다니 노인정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니어는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고 나와서 활동해야 되는데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로컬 라이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시니어들이 로컬 라이프를 잘 못해요. 왜냐? 멀리 떠나서 살아서 청년 시절에 공부 잘하면 유학 가고 직장 다니느라고 딴 데다 살다가 보니까 로컬 라이프를 못하니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돼.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으면 옛날에는 농사 짓다가 시니어가 됐잖아요. 그러면 농촌은 같이 늙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어. 근데 지금은 사실은 시니어 라이프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엄청나게 큰 세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인식을 못할 때 국가 인식하게 하려면 시민운동으로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시민 스스로 고생을 좀 해줘야 돼. 저희가 그거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왜냐면 사단법이니까 기관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럼 국가든 우리 같은 단체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로컬 라이프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로컬 라이프에 어떤 형태라도 뜻으름이라도 소속이 돼 있어야 그런 정부나 이런 단체가 좋은 일을 벌일 때 연락도 받고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느슨하게라도 로컬 조직에 소속해야 할 세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변화, 모바일, 디지털 학습에 적응이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한창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40대 후반에 50대 초반, 50대 중반 사람들도 디지털에 문명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국가가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선배들이 눈 밝은 선배들이 후배한테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런 거라도 좀 해줘야 돼. 그렇게 하자는 그게 우리 정책 시니어라는 것에 대한 단어가 옛날에는 은퇴하님이 한 5년에 골골하다 죽는 게 시니어였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은 노인이고 우리는 새로 시니어가 이 시대에 생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회적 대응은 어떠냐? USA, 런던, 파리, 서울, 분당, 위례 사례가 있어요. 여기 위례에 사는 사람도 왔어요? 위례에 사는 손 들어봐요. 위례에 사는 사람도 왔어요? 저기 계시네? 유럽에서는 여기도 기사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 이런 거를 복지 선진인 유럽에서는 이미 개발돼서 오래 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USA 런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학교가 영국 전체에 1047개가 있어요. 1047개가 U3A라는 University of Third Age라는 학교에 1047개가 있고 학생만 해도 43만 명이라고 다음 신문 사례가 숫자가 나와요. 43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베껴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런던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영국에서니까 파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분당에서도 하고 이래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어 11년 됐어요. U3의 서울로 따지면 13년쯤 됐어요. 분당으로 따지면 11년쯤 됐고 위례는 한 2년인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노력을 두고라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걸 되게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내려고 신문기사도 내고 그러는데 아직도 잘 안 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서울 50% 재산도 유럽으로 베껴놨어요. 지자체 50% 문화센터, 지역교통관리센터 이렇게 쭉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이 복지를 주로 유럽에서 바뀌어왔어요. 복지 시스템을 베껴왔어요.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것도 유럽에서 베껴온 거예요. 본래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돈을 좀 벌였거나 출세했거나 잘 나가는 사람은 다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냐면 전부 다 사회 지도층은 전부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우리나라 지금요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 전체 사회 시스템이 해방 이후 70년이 지났잖아요.
45년 따지면 70년도 더 지났죠. 이런 상태에서 6.25 전쟁이 70년이 넘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전부 미국 원조로에서 사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사회 구석구석이 미국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 그 사회에서 성장한 우리가 적응하는 것도 그냥 유럽식은요 거의 모든 거를 공짜로 줍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왜냐? 그 나라는 어차피 그 사회 전체가 사회 복지 시스템을 다 예를 들어서 유럽은 기업의 10%가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유럽 대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협동조합 잘 돌아갑니까? 금융기관을 뺀 나머지가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잘 돌아가는 레알 마드리드 레알 축구단 있죠? 그것도 협동조합. 그런데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머슬로 인간 욕구 5단계 중에서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그랬어요. 원래 머슬로 욕구 5단계는 원래는 5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7단계로 바꿨어요. 원래 5단계인데 후학자에서 7단계로 확대해서 설명을 해요. 원래 5단계, 머슬로가 발표한 5단계 바뀐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 설명할 때 7단계로 확대 설명하는데 기본 단계 말고요. 이 기본 단계는 제일 처음에 생리적 단계, 안정적 단계, 소속의 단계. 소속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디 소속돼, 사회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주고받고 사회에 소속되는 거. 자존이라는 거는 나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자존이라는 건 존중받고 싶은 단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에 드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왜냐면 자존심이 있다. 그건 기본적인 거지. 따지고 인간이라면 다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 사랑받고 싶다. 가정을 갖고 싶다. 또 사회적으로 소속되고 싶다. 이거 다 기본에 들어가는 건데 조금 성숙해지면 이제 나도 좀 더 내 지식의 폭을 좀 폭넓게 이제 음악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이제 나도 미술도 좀 알고 싶고 이렇게 성숙 단계에 원래는 자존 다음에 자아실현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자아실현 이전에 지적으로 모르던 것을 알고 싶은 탐구 욕심, 학습 욕심. 그러니까 공자님 같은 경우도 이런 용어는 없지만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연습하고 익히니까 기쁘지 않냐. 그런 기쁨의 단계가 첫 단계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학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뭐냐면 선행하고 싶어. 여기 심미적 때 마음이 아름다워. 심미가 마음이 아름답다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운데 그러면 당연히 선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학습해서 마음이 하면서 선행을 하고 싶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는데 뭔가 실현을 자아실현하고 싶다. 그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복지가 여기 직접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시니어들은 학습 욕구가 우리 옛날에는 공부한다. 공부는 학습하고 같은 말이지만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아니고 내가 누구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시니어들이 내가 누구 가서 가르치는 걸 좋아해. 나 이런 거 잘하는데 내가 이런 거 가르칠 기회가 없냐.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이런 강의할 기회를 주지 않겠냐. 이런 욕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가르치는 단계에서 시니어는 내가 모르는 거 이건 다 아는 건 이미 아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걸 새로운 걸 학습하고 싶은 욕구로 들어서는 단계라고 봐야 돼. 그래서 런던에서는 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서드 에이지 해가지고 제3대학 그래서 그거를 전국에 현재 1047개의 학교가 있고 43만 명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대학이 학생이 없으니까 문 닫아야 되고 문 안 닫으려니까 중국 학생, 베트남 학생과 어거지로 가짜 학생을 불러들이는데 외국에서는 그거를 지방 시니어들을 공부시켜주는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로 활용해서 지방 캠퍼스 문 닫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외국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그냥 우리는 이미 선진국 들어섰어요. 우리나라 자체는. 근데 외국은 똑같은 선진국이지만 우리는 완전 중앙 집중적인 중앙 집권이 아니 중앙 집중적인 문화다 보니까 지방은 인구도 다 도시로 서울로 가버리니까 지방 인구가 없어서 지방 대학이 유럽에 배워와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평생학습을 시켜주고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외국은 유럽이나 그런 지방자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정치적인 지방자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 지방에서 배우고 그 지방에 직장 다니고 그 지방에 늙은 이미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데 정부에서 가는 정책은 유럽에서 베껴 와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신여 정책이 겉돌고 있다 이거죠. 겉돌고 있어서 다음에 여기 보면 뉴스데이를 신문기사 이게 언제 기사냐면 12월 3일이에요. 오늘 12월 9일이니까 6일 전에 동아일보에 이 동아일보 헤드라인에 이거 오래서 붙인 거 아니에요. 헤드라인 밑에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어른 놀이터 갈수록 절실하다. 지금 아까 우리 어른이 되면 기본 단계 학습 단계. 우리 중에서 솔직히 학습 단계 벗어나서 선행하기 위해서 내 재산 3분의 1 띄어서 2분의 1 띄어서 뭐 동네 뭐 어디다 주고 그런 거 잘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단계나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 되면 보통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있었다 하더라도 학습 단계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학습 단계라는 게 결국 제일 많이 배우고 싶은 게 내가 잘 노는 걸 배우고 싶어요. 그건 어른 놀이터예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그 방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럼 우리 세콤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거냐? 우리 세콤이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세콤의 세 용어가 우선 시니어예요. healthy but no work. 시니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한데 일이 없어. 이 work이라는 거는 꼭 돈 버는 일. 우리는 지금 일하면 머릿속에 돈 버는 일만 생각해. 그런데 일이 돈 버는 일만 일이 아니라 노는 것도 노는 일이에요. 노는 일. 또 배우는 것도 배우는 일. 우리는 work이라는 거가 다 일인데 근데 그런 게 놀 줄도 몰라요. 솔직히 시니어들. 놀 줄도 노는 일도 없고 뭐 특별히 취미 돈 버느라고만 평생 노동하면 취미도 없고 뭐 봉사도 할 줄 몰라. 우리 봉사할 줄 뭐 돈 버는 일 더 못하고 그러고 헬스 건강해. 그게 시니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익스큐티브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컨셉이 도입돼가지고 액티브란 말이 너무 애매해.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야. 그 활동을 좀 건강하니까 많이 활동한다는 뜻이지 구체성이 없는데 우리는 제가 익스큐티브 클럽이라고 한 이유는 익스큐티브로 말하는 뭔가 전문적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 액티브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뭔가 하자. 그래서 콘크리트 된 액티브 컨셉이에요. 구체적인 콘크리트라면 저는 단단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체적인 뜻을 집어넣었어요. 먼데이. 근데 여기 살다 보면 월요일 날 움직이면 그 한 주가 잘 가. 월요일 날 집에서 빈둥빈둥하면 그 한 주가 그냥 가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간 월요일 날 움직일 수 있는 모멘트를 협회가 제공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걸 후아이 세쿰이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현상을 이거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대도시로 노인이 급속도로 이동하고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 시장이 인구 1000만 명 뉴욕 시장이 제일 먼저 뜬 이유가 그 사람이 그걸 청문위원회를 내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말을 많이 했지만 제일 먼저 뜬 이유가 도시로 인구가 지방 인구가 집중되는 노인 인구가 여기 지금 노인이 도시로 우리는 옛날에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아서 도시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이 도시로 집중하는 그 현상을 집중해서 노인 대책을 세워서 인기가 올라갔어요. 대도시는 모바일 능력으로 친구 일 놀거리 해결해 줘야 돼요. 옛날에는 도시로 노인이 모인다는 생각도 안 했고 도시가 노인들을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도시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모바일 문명 도시 시니어가 급증하고 있다. 세콤은 대도시 아파트 거주 모바일 이용자 중심이다. 협회 주관 모든 회사는 세콤의 중심이다. 지부장은 젊은 시골 꾼 시골의 이장 역할. 마지막 줄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저도 참관 오신 분은 나이를 이렇게 안 따져요. 제가 정식으로 오늘 초대한 분은 나이가 중에서 제가 많은 이유가 그런데 저도 75세 되면 무조건 도망갈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나 이거 했다고 국가가 나한테 뭐 공급 주는 것도 아니고 표창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냥 나이 들면 여러분 늙어봐서 알 거예요. 다 그래도 조금씩 늙어본 분들이야. 늙어보면 장난달을 보면 달라요. 뭔가 하기 싫어져. 머리는 돌아가는데 하기 싫어져. 저도 솔직히요 이거 내가 맨들로 이만큼 컸는데 여기서 주저할 수 없으니까 하지. 나도 이제 한 해 더 가는 게 협회 운영자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1월 9일에 창립기념 행사를 한다. 그러면 12월 1일이나 준비를 시작해요. 그래서 1월 9일에 했는데 이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찍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한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한 8월부터는 준비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싫어지기 때문에 우리 협회나 세콤 지부나가 잘 되려면 젊은 인력이 책임자를 맡아야 돼. 그래서 지부장은 전부 다 이미 지부장 돼버렸기 때문에 75세가 저도 75세 간들 거니까 75세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되기 전이라면 65세 이하 사람을 새로 시켜요. 우리 아예 여기 처음 새로 오신 분들은 65세 아닌데 날 불러서 왔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세상 일 원칙대로 다 못하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이전에 시켜서 심부름을 하게 한다. 그러면 누가 제가 돈 주는 거 아니야. 돈도 안 주는데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냐? 이거 협회가 잘 되면요. 저는 이 협회를 통해서 시니어 일자리가 생긴다고 봐요. 생기게 하도록 제가 75세 은퇴하기 전에 생기게 하도록 어떻게라도 하고 관둘 거예요. 그러냐 이제 지금부터 생기게 하려는 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있어야 일자리 생길 텐데 그때 되면 늙었다고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찮아도 젊은 사람이 이장에 대해서 봉사하고 나서 봉사한 결과로 75세까지 일자리가 생긴다면 열심히 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른바 이제 노노케어 수기로 노노케어가 있듯이 젊은 시니어가 와서 여기 나이 든 시니어들을 케어해주고 나이 든 시니어라고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선배 시절 케어해주고 이장 역할 하다가 나중에 그 별실이 국가로부터 오든 우리 내부에서 창출돼서 오든 왔을 때 그 열매를 갖도록 하려면 젊은 사람이 와서 심부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시골에 가면 이장이 다 젊어졌어요. 지금 이장이 젊다고 그러는데도 72 이장도 있고 청년회장이 70인데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시작했는데 나이가 됐는데도 몇 개 줄 사람이 없어 그런 건데 그러면 시골에 가면 이장이나 청년회장을 왜 젊은 사람이 하느냐? 그걸 하면 시골 이장들 이권이잖아요. 이권. 그것도 뭐 보람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걸 이장은 실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이장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장으로 선발돼서 오신 분들이 야, 난 가만히 보니까 김봉님이 따뜻하니까 한번 가보긴 하는데 나 이장 할 생각 별로 없다. 오늘 우리가 이장 30명을 지정을 해서 초대를 했는데 정식 이장 직함을 오신 분은 23분 정도가 안 돼요. 7분이 어느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양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단 한 번도 두말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냐면요. 좋은 것도 내가 먼저 준다 그러면 너 나 공부도 안 주고 뭣도 안 주는데 이런 거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바보 되고 울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노나는 사람한테는 처음에 명단 발표했지만 그래서 보면 알지만 공문에 보면 처음에 들어가서 이름 있다가 지부장 풍석 지부장서 이렇게 빠졌어. 그 노라고 연락이 왔어요. 노도 정확하게 아니야. 간보는 식으로 말해. 알았다고. 힘들면 그만 하셔야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요. 아니 우리 옆에 지금 서울에 지부가 구청이 25개인데 구청 25개 중에 지부가 10개면 어때요? 15개면 어때요? 잘 돌아가면 충분한 거지. 그래서 이 지부장 역할을 하는 것에 너무 부담 가질 것도 없지만 너무 또 그래. 근데 다른 말은 너무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름만 갖고 있어도 지부장 이름만 갖고 있어도 나중에 좋은 일 오게 만들어주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선
이거 이제 그 전에 네, 제가 그 있어요. 물을 좀 가졌었는데 좋아요. 커피도. 여기서 음료를 물은 밖에 못 가지고 해서 앞에 것만 가져온 거예요. 이해 고맙고요. 자, 그래서 세콤 활동 기준을 읽어갑시다. 월요일 11시 또는 17시에 모여 친목 학습 나눔 식사 필수다. 이미 다 해보신 분이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11시 늦어도 11시 안에 만나라는 거예요. 오후에 모이려면 17시 안에 만나는 거예요. 되게 보면 현실적으로 10시 반에 많이 만나요. 10시 반에. 본래 우리가 비콤을 6년 동안 할 때는 10시에 만나라고 계속 우겼죠. 10시에 만나라고 우겼는데도 10시 반에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11시를 미쳤어요. 그래서 그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만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11시에 만나서 우리 다른 거 다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시니어는 만나면 집에 가면 뭐 모처럼 나왔는데 밥은 먹고, 우리 한국에서도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먹고 헤어져야 나 밖에 나면 보람이 있어서 밥 먹는 시간 전에 꼭 만나는 거예요. 11시 오전에 만났으면 점심 먹고 하고, 오후에 만나서 저녁 먹고 가야 되니까 17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 써놓은 거예요. 친목 학습 나눔. 근데 여기 써놓으면 순서가 엄청 중요해요. 만나서 동네에서 만나는 거 원칙으로 하잖아요. 구청 다니, 자치구 다니니까 만나서 밥만 먹고 해서 엄청 보람 있는 일이지만,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우리는 만나서 밥만 먹고 해준다면 좀 말이 좀 깝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학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지만 학습. 서열이 그러니까 밥만 먹고 헤어진 게 첫째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학습하는 거. 세 번째 아까 말했던 요 5단계, 7단계 선행. 이 나눔이 선행이에요. 그게 사실 여러분에게 자아실현까지 끌어다 주는 거예요.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매 모임에는 7, 8명 정도가 적절하다. 정원 30명이다. 구가 한 구에 그것도 시청 서울로 보면 구청 하나에 평균 인구가 37만 명이에요. 37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시니어 인구를 30% 봐도 돼요. 그러면 그냥 줄여봐도 10만 명은 되는데 한 구청 단위로 30명 정원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깨우친 시니어인데 똑같으면 안 되니까 30명 정원을 둬서 30명 이상은 안 받아줄 거예요. 제가 본부 컨트롤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 모임을 해보면 7, 8명이 좋아요. 그래서 7, 8명이 더 좋아서 한 사람으로 보면 정원이 3명 다 찼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까 느슨한 소속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세컴에 제가 관악구 세컴에 회원으로 돼 있어. 한 달에 한 번 나가면요 7, 8명 돌아가면 나온다고 치면, 그러면 늘 새로운 얘기도 하시고 교육이고 그런 다 필요 없습니다. 늘 새롭게, 늘 반갑고 또 새로운 식구도 오고 이렇게 교환돼서 정말 동네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그런 30명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구 내에서 취미 동아리도 여기 그 안에서 음악 동아리, 그림 동아리, 다른 만드는 동아리 이런 걸 할 수 있죠. 지구 내에서 할 수도 있어요. 지구 내에서 악기 동아리도 2개씩 할 수도 있어. 대개 동아리도 한 번에 7, 8명 모일 때가 제일 좋아요. 숫자 7, 8명 넘어서 버리면, 우리 시니어 모임은 전문성을 최고로 추구한다기보다는 그거를 매체로 해서 친하게 늘 집 밖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세콤 내에서 취미 동아리도 음악 동아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짧게는 금주되고 길게는 지역사회에서 자아실현을 구상한다. 아까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입회비는 5만 원이다. 첫 참석 식사비 지불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에요. 기금이 있어야 돼. 기금이. 그래서 한 30만 원 모을 때까지 입회비를 모아. 입회비 그냥 밥 안 사고 그냥 밥은 그 다음 밥 먹을 때는 나와서 내 돈 10,000원씩 내고 먹고, 한 30만 원까지는 입회비를 모으고, 그 다음부터는
그 30만 원 어떻게 쓰느냐? 다 올 때마다 만 원씩 가지고 나서 싸고 모자랄 때 그 돈에서 보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 신규 회원이 들어왔어. 신규 회원이 들어와서 나 오늘 신고식을 할래. 내가 오늘 밥을 내가 살래. 그럼 밥 사게 만들고 어차피 나올 때는 무조건 만 원 갖고 나오는 거니까 만 원을 적립을 해. 그러면 적립금이 항상 써버렸던 것도 채워지고 그래요. 이따가 또 더 대화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질문 있으면 더 자세히 하면 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식사 음료비 전체로 1만 원이다. 근데 아까 기금은 30만 모아놓고 새로 회원이 올 때 그날 식사를 사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 올 때 5만 원 내면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식사 낼 때도 돈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식사 내는 사람 돈 안 내고 다른 사람들 내니까 만 원씩 무조건 내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나올 때 만 원만 갖고 나오면 잘 운영이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세콤으로 각 지역 떠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요즘 서울에 있는 비콤 중에서는 주머니 그동안에 쌓여있는 돈 그거 빨리 나눠 쓰느라고 모임들이 많이 지금 오늘 여기 알았지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이 친목이지만 학습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본이 이제 모바일 학습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 학습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사가 협회에 재직분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 재직분 모셔다가 강의하면 듣고 싶다. 그럴 때는 60인 저자 책을 냈죠. 나눠준 게 책 나눠준 이유가 그겁니다. 책을 괜히 나눠준 게 아니고 60인의 그 강사를 모셔서 비컴 할 때 회원들한테 우리 협회에 있는 강사를 불러다 그 내용 보면 진짜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강의를 하는데 우리 회원끼리니까 그분한테 딴 데 나가서 강사를 그리 주면 안 되지만 5만 원씩으로 주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블로그 필수 과목 모바일 테마. 여기 자 제목만 읽어봐요. 블로그 SNS 기초, 불친 패친 만들기, 모바일로 사진 잘 찍기,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임 만남 인터뷰 영상 만들기, 썸네일 디자인하기, QR코드 만들기 사용하기. 여기서 아마 거기다가 여기 써진 단어 중에서 어느 단어나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 있는 것은 조금 더 레벨 높은 용어를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기초적인 용어, 우리 생활에 윤태혁에서는 행복을 좀 찾으려고 보면 나왔으려고 저거 다 필요한 건데 사실 저도 여기 7가지 다 잘 못해요. 나 이거 중에서 한두 가지밖에 시험에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건 한두 가지밖에 안 돼. 그러나 이거는 기초적으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콤에서 회원들한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으로 제가 모바일, 스마트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시대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게 모바일 시대야. 근데 디지털 시대 이미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PPT 만들어서 소통하기. 이거 오늘 여기서 강의하는데 입만 가지고 강의하려면 전달이 전혀 소통이 제대로 안 돼. 내가 이 PPT 만들 내가 직접 다 만든 거거든요. 이거 기술을 하나도 필요 없어요. 누가 배운 것도 아니야. 내가 PPT 만드는 기술 최고 많이 30분 배웠을 거예요. 배우고 쓰거든요. 그만큼 쉬워요. 모르면 어렵지만 할 줄 알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잘하려면 또 복잡해요. 이보다 잘하려면 복잡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쉽거든요. 그래서 PPT 만들어 소통하기. 이건 예전에 이미 디지털 시대 필요한 거야. 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비컴 안 나오더라도 세컴 안 나오더라도 필요한 건데 우리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건 안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선택학습 디지털 테마 5과목, PPT 만들어 소통하기, 키오스크 친숙하기, 모바일로 화가되기, 디지털 학교 체험하기, 제목 잘 짓기, 사진 잘 넣기. 이런 거는 선택 과목을 하기로 해서 12과목을 앞으로 제가 1월 중에 12과목 강의하는 거를 1년 내내 매월 한 번씩 하다 보면 2번 해야 할지도 모르죠. 매월 한 번씩 협회에서 강좌를 열 거예요. 12과목 강사가 협회 대표 강사 전부 있습니다. 12과목 강사를 열어서 저는 이 강의를 열어서 전부 다 익히라는 게 아니에요. 12강좌에 냄새라도 맡아놓으면요. 못 오면 야 비컴에 세컴에 가요. 나 이거 12가지 냄새나 맡아놓으면 관심 있으면 세컴에 가서 어느 거 우리 세컴에서 이거 나 가르쳐주면 누군지 찾으면 세컴에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전국의 세컴이
기본적으로 나가면 친목도 있지만 학습은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우리 60명 강사를 초등에다 강의도 듣고, 두 번째는 모바일 강의. 모바일이라는 게 스마트폰이죠. 근데 미국에서 모바일이라고. 그 문화를 모바일 문화라고 그래. 모바일 문화를 세컴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 있어. 광진군대 회원을 늘리려고 그러면 내 친구인데 배워서 야 너네 지역 너 사는데 가봐. 그러면 처음에 기초교육 하는데 이거 기초교육을 10만 원씩 받으려고 그래. 12명을 불러서 강의를 10만 원씩 받는데 요즘 공짜로 가르쳐주는 게 엄청 많은데 10만 원씩 받는데 아이고 그런 꿈 같은 소리 말이야. 누가 가냐 거기. 너 대한민국에 지금 10만 원 100만 원 받고 강의하는 가르쳐주는데도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모르는 거 개별사님 붙여서 가르쳐주는 데 하나도 없고, 또 시니어들은요 공부해놓고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부해놓고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배워놓고 도사같이 배웠는데 2달만 지나면 완전히 까먹고 아무것도 몰라. 내가 사례를 하나 들을까? 여기 저 이경욱님 있어요. 저 뒤에 우리 협회 SNS 교육단장이야. 저분하고 같이 최첨단 미국에서 제대로 개발된 무슨 모바일 기술을 같이 나 5만 원씩 내고 배우러 갔어요. 배우러 나는 무슨 말도 못 알아듣겠어. 선수는 잘 알아듣고 배웠어. 한 2달 지나고 나서 그때 배운 거 그거 지금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거기 요런 거 내가 그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 뭐 하나 해주면 나도 안 써먹어서 잊어먹었대. 시니어 대상 SNS 교육 단장도 써먹을 데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지금 12과목 그 중에 뭐 키오스크 잘 쓰기 정도는 뭐 써먹겠지만 나머지 못 써먹는 경우가 많아서 전혀 안 되는데, 우리는 10만 원 받고 교육을 시켜주면 10만 원 받고 수강생을 12명씩만 모집할게. 12명씩. 그러면 강의가 12과목이잖아요. 12명이 10만 원씩 되면 120만 원 내잖아요. 강사한테 10만 원씩 줄 수 있어. 협회가 돈 버는 거 아니야. 120만 원 걷어서 강사한테 10만 원씩 주면 똔똔이 협회는 오히려 협회는 한 번이라도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지, 커피값이라도 들어가야지. 협회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많지만 어차피 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돌아가는 거니까 세상이.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12과목을 10만 원 주고 기초라도 들어놓으면 그거를 집에 가서 세컴에서 자기가 모르는 거 아는 사람, 세컴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한테 배우고 보충했는데 그 배우고 보충했으면 보내. 써먹을 데가 없는데. 우리 시니어 타임스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한 카페에다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 발표하면 우리가 시니어 타임스에 올려주잖아요. 시니어 타임스에 언론기관에 신문기사도 나가. 근데 그거 양쪽 다 잘한다? 그러면 요즘 영상 시대니까 한국문화 TV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이 쌓아놓은 영상이 2200개. 공식 유튜브에 우리 협회 회원들이 쌓아놓은 영상이 2200개. 문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배운 거를 잊어먹지 않고 반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세컴이라는 시스템과, 세컴에서 이게 안 잊어먹고 있으면 뭐래? 발표할 때가 있어야지. 발표할 때가 한국문화 TV와 우리 홈페이지와 시니어 타임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유럽형을 배우다가 공짜로 가르쳐주는 지금 50 플러스 재단부터 시작해서 캠퍼스, 센터, 뭐 각 동사무소까지 무슨 별교육을 다 시켜요. 뭐 스마트폰 잘 쓰기부터 시작해서 무료교육이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데 가서 배우고, 아예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게 직업이야. 배우는 게 72살 먹은 노인이야. 아침마다 날마다 나가서 어저께 드린 거 또 들어, 작년에 드린 거 또 들어. 문간에 나오면 몰라. 배우러 가면 어느 데는 밥도 줘요. 배우러 왔다고 돈도 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집 밖에 나가는 수단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시니어를 위한 예산이 그렇게 해서 많이 세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시니어는 앞으로 세상은요. 이거 내가 시간이 너무 그것까지 너무 할 거긴데, 앞으로 세상은 모바일을 못 쓰면 내가 집에 1000억이 있는데 거지가 돼서 죽을 수도 있어. 모바일이 없으면 이제 소비도 못하는 시대가 와요. 보통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 돈 있는데 그거 없어도 지금 잘 살아. 그거는 지금은 잘 살고 있어. 좀 세월 가봐. 이거 어떤 본의 아니게 우리 이 사람이 어저께 놀러 갔다가 저 어디
엑스포 코엑스 관람으로 갔다가 넘어져가 다른 데 다쳤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걸어 다녀요. 그런 식으로 생각지 않은 이벤트 뭐니 터지잖아요. 터졌는데 모바일에 친수가지 못한 시니어는 그 사람 철학이 있던 사람이라도 그 대응을 못해서 죽는다 이거죠. 심장마비 같은 거 생기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모바일은 우리 생활의 완전 일부분이 돼가는데 사람들이 교육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익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남의 도움 주고 싶어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상황 속에서 그런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실력이 있으면 도움을 주어서 예를 들어 키오스크 하나 잘 쓰는 것만 가지고도 도움을 주는데 못 줘가지고 관계가 발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여기는 지부장은 본부용기로 월일만 후원한다. 지부장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 여기 지부장의 가입 승인을 받은 용어라는 필요해요. 이게 좋은 일을 장을 폈는데 지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부 모임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받아주지 말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세컴 지금 서울에 25개인데 이번에 처음에 단어를 꺼낼 때도 22개를 꺼냈어. 3개의 비컴은 인구가 적어. 중구 종로는 합쳐서 하나야. 금천구가 인구가 종로구 인구가 12만 명이에요. 중구 인구가. 종로구는 17만 명이에요. 금천구가 그 다음에 23만 명이 그래. 그렇게 인구가 적어. 인구 적은데 적다 하더라도 우리 뭐 세컴 30명 하는 거야. 일도 아닌데 아직은 안 알려져서 세컴 구성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런 통합하거나 빼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도봉구도 없어. 중남구도 그런 식으로 많이 뺐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장하기 위해서 어거지 서로 대하려고 했을 거 없어요. 우리 취지에 동참과 참여하는 사람을 같이 2명이든 3명이든 그러니까 제가 30명 정원이라고 했지만 7, 8명만 나오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7, 8명만 가지고 평생 해도 돼. 왜냐? 이 세코모는 기본 이유가 여기 나와서 노후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자는 것이지 뭐 회원 많이 들려가지고 회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부장의 가입 승인을 받은 세코모는 지부장 명의 통장에 입회비를 납부하면 지부장 통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지부 회원 명부는 입회비 납입 확인 후에 지부장이 회원 성명과 전화번호를 직접 등록한다. 이 직접 등록한다고 하는 이유가 지부장이 직접 등록해야만이 지부장이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아니 우리 카페에 등록하는데 본인이 등록할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회원은 다 거칠 수 있으니까 본인 지부장이 등록하지 않은 걸 거기 보면 본인이 등록하고 지부장 등록하고 차이가 나요. 본인이 등록하면 인정 안 한다. 지부장이 등록했을 때만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등록해놓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 앞으로 모든 본부 행사는 세콤 회원 중심으로 할 거예요. 본부가 예를 들어서 철원에 비무장지대에 파프리카를 먹으러 간다. 100만 원어치를 먹으러 가는데 1인당 10,000원씩만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든 아니면 뭐 싸게 사러 가는 거든 그냥 수수 놀러 가든 간에 세콤 회원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 이거죠. 우리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들을 지금 결론에 가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3개 미디어로 정보 제공, 소통, 반복학습, 표현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협회, 홈피어, 카페, 시니어타임, 상공관, TV의 3개 미디어라는 게 지금은 어느 것 미디어, 특히 모바일 시대는 뭘 익혀도 해보지 않고 발표할 자리가 없으면 흥미가 나서 못해. 그리고 발전도 안 되고 보람과 용돈 마련 기회인 사회공헌 활동, 인턴십 활동 지속 발굴한다. 이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20%씩 후원해준 돈을 가지고 협회를 근근히 이 표현이 세련되진 않지만 어거지로 근근히 운영해요. 제가 10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100원에 여기 가져가는 아니지만 이것도 근근히 유지하는데 그것도 큰 의미가 있고 그거보다는 그거 없으면 없는데 또 운영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용돈이 들을 만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협회로 봐서 이게 개인에게가 아니라 들을 만한 사업이라도 아무리 협회 운영이 근근하다 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도덕성이나 우리 회원들에게 정말 보람으로 돌아가는 일 아니면 죽어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혹시 우리한테 일 주는 기관이 특히 서울시 요즘 최근에
시장 바뀌고 나서 그 태도 바뀌면서 작년에 그걸 전부 끊었어요. 우리가 다른 데하고. 그렇듯이 우리는 인턴십 활동을 계속 지속해 발굴할 거다. 우리한테 인턴십 일을 주시는 스텝스에서 오셨어요. 일부째 오시라고 했어요. 수업 들어주세요. 인턴십 활동을 스텝스의 시니어 팀장이십니다. 시니어 비즈니스 팀장인데 스텝스라는 회사는 1년에 매출액이 1,000억인 회사예요. 1년에 1,000억 회사인데 우리한테 인턴십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밀어줘서 사실 오시라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십 활동은 결과적으로는 협회에도 운영비에 좀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람과 우리 협회 인턴십 활동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전부 다 사회 공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한테 다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저는 보람이 사회 보람 나중에 일이고 여러분 개인에게 전 보람이 돌아가고 또 10원이라도 애들한테도 야 나도 이달에 돈 10만 원 버는 사람이야. 내가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니어 모바일 라이프 시사 교육과정 준비하려 여기에 근데 시니어 모바일 라이프 시사 교육과정 준비 완료가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주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인 자격증이 있고 정부가 직접 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민간 자격증도 1, 2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라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증 그건 개인 간에 사무소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민간 자격증 2예요. 민간 자격증 1은 산업관리인력공단에 신청을 하면 등록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면 그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정보통신부에 다 보내서 협의받아서 민간 자격증을 공적으로 돈 받고 발행이 된다. 교육시키고 발행이 된다. 이거를 규정을 민간 자격증 발행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했어요. 돈도 내고 돈도 50만 원 했대요. 왜냐? 내가 직접 하려면 옛날엔 처음엔 참사 직접 했는데 지금 벌써 아까 게을러져가지고 직접 하기 싫어. 그래서 50만 원 행정사한테 50만 원 주고 맡겨놓은 지가 꽤 됐는데 그 1년에 2번 허가가 나온대요. 내년 봄이나 4월쯤 나온대요. 서류는 완벽하게 접수. 그것도 한 번 서류 신청 들어가면 매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완전히 끝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주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한 달에 12명씩 매월 하는 거 그 사람들 수료한 사람 중에 나는 자격증이 필요해 그러면 그 교육 수료한 사람 자격증 주는 거야. 근데 교육 수료한 사람 자격증인데 여기 교육 수료하고 나서 나중에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 나는 강사 자격증을 주죠. 그러면 거기 자격증 이름이 모바일 지도사회 과정 이름은 우리 모바일 지도자 과정을 열고 모바일 지도자 과정을 열는데 자격증이 목표가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들한테 서로 가르쳐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모바일 지도자 과정으로 12명씩을 한 번 강의 12명씩 매월 한 번 12명씩 계획시켜서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모바일 지도사라고 해서 2급, 1급을 줄 거예요. 2급은 수료한 사람은 다 원하는 사람한테 다 줄 거고 그리고 1급은 강의할 수 있는 사람한테 1급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했지 아까 말한 중에 우리가 하는 활동이 일자리도 만든다. 그 이장한테도 이제 앞으로 이장한테 일자리 만드는 얘기 만들겠지만 개인한테도 모바일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일자리냐? 모바일 지도자가 되면 우리 교육 수료고 나면 친구 모바일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시니어 시절에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일은 돈 되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해. 여기 울산에서 오셨는데 아니 친구한테 내가 여기서 배운 거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일 아니에요? 울산 50% 센터에서 그런 거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울산에서 멋있다고 이번에 저기도 올라왔더만 홈페이지에 현재는 관공서의 무료 교육은 서비스 일변도지만 지부장 주도로 민관하는 모바일 학습 일자리를 만듭시다. 이거 지부장에 일자리 생긴다는 게 뭐냐? 지금은 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시니어 모바일 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이 몇 번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받은 놈이 그쪽에서 뭐 일해보려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 저한테까지 접촉이 와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와달라고만 하고 아직도 거기 갑이야. 정보고 준다는 사람이니까 갑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냐고 말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모바일 지도자 2급, 1급을 주면 우리 협회에서 모바일 지도자 1급을 주면 그 자격증 가지고 각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냥 무슨 자격증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 만약 이장이 그런 자격증을 가졌다. 그럼 이장이 그리고 자기 영업, 자기 지역에 우리 세콤 회원이 자기 주민 자치 지역이나 울산 등의 지역에 회원이 7명 이상 된다. 그러면 그 7명, 10명이 다 되면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7, 8명이 저기라고 했으니까 7명 이상 된다. 그러면 모든 국가 정책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이라는 게 자기 지역 사람이 3분의 2만 넘으면 나머지 사람 들어와도 돼. 그래서 어떻든 모바일 교육이라고 칩시다. 우리 광진구에서 우리 광진구 이장도 오셨지만 광진구에서 광진구 주민등록 가진 사람이 10명 이상이 강의 듣겠다고 나 이런 우리 협회가 지금 아까 7과목, 5과목 이런 거 12과목 이 교육 하나 시켜주시오. 구청장한테 가서 아니 뭐 떴다고 만날 것도 없어. 우리 협회 이장 정도 되면 지부장에 세콤 코리안 시니어스가 서단법인이면서 세계로 나가려는 시니어에서는 유일한 단체예요. 우리 비슷한 컨셉이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 이런 단체 지부장이면 구청장 만나서 이런 우리 회원들이 이거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싶은데 하나 만들어 주시오. 당신 강사를 주고 그렇게 만들다면 안 만들 사람 없어요. 근데 사례 하나 드릴까요? 이건 시간도 없는데 엉뚱한 사람. 이번에 여기 중랑구 지부장 후보가 면담을 했는데 제가 지부장 후보 싫다고 그러면 두번 하라고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대화가 됐는데 대화가 안 돼서 불렀어요. 우리 앞에 카페에 글도 잘 쓰고 그래서 불러서 지부장 한번 해보시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 사람이 사례가 좀 맞아요. 좋은데 자기는 저번 선거 때 구청장 선거 전에 자기가 문화에서 살아요. 그 지역이 문화에서 살때 중랑구예요. 중랑구에는 그 마오리 묘지가 있어. 마오리 묘지에 우리나라 역사 인물 문인들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그 마오리 묘지에 있는 인물들의 고향 방문 행사를 우리 회원 여기 17명 있는데 이 사람들 한번 시켜주면 어떻겠어? 말은 멋지지. 근데 그게 우리 놀러 가려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야? 내 말 틀립니까? 아니 마오리 묘지에 묻힌 사람들 고향 방문을 답사해서 마오리 묘지 명사의 고향 탐방기를 우리 광진구청 신문에다 내줄 테니까 돈 500만 내놓으라니까 그 내놓으란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회원들 자기 이제 노는 사람끼리 말하니까 그 자기가 문화예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7명한테 말하니까 그게 되겠어? 그래서 아니 내가 하지. 그래서 그 친구가 구청장을 만나가지고 중랑구청 만나서 나 이렇게 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선거 전이에요. 선거 전이니까 유권자 7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탁 줘가지고 그 돈 잘 썼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연다 오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주는데 우리 신입 블로그 협회에서는 줄 게 없잖아요. 세코면 내가 코리아 시장에 줄 게 없으니까 나 좀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크게 될 때까지는 그냥 집에 계십시오. 그리고 중문구청장 모집 온다고 그때 딱 공지문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돈을 500만 원 잘 써가지고 보니까 다음에 구청장이 또 됐어. 그만큼 구청장들은 진짜 자기 지역구에서 뭐 하려는 사람 뜻이 있어서 모이면 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러 가는 돈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모바일 교육을 시켜달라는데 12과목으로 근데 거기서 시켜달라는데 그러면 강사가 없네. 강사는 우리 협회에서 가나 보내주면 되고 아니 강사 지금 예를 들어 광진구라고 치면 중랑구로 치면 여기서 강사 자체 구민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니어 중에서 하라고든지 아니면 그 교육을 한번 내가 저기 본부에 의뢰해서 한번 하고 나서 강사 학습을 썼든지 그래서 각 구청에 시니어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강사를 나는 서울만 해도 10,000명도 육성하는데 국가 돈으로 하고 우리는 다 배우고 우리 능력 생기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콤에서 각 지부에서 우선 7명을 확보하고 구청장 보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해달라는 게 조금도 무리한 게 아니야.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생활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써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속으는 사람이 말을 못하고 속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돈 10원도 안 주고 비전도 안 주고 그냥 생으로 부려먹기만 하고 지부장을 비꿈 이장을 5년씩이나 시켜먹고 정책을 바꾸는 건 좋은데 나는 그 집 주소가 거기 아니라고 언제는 집 주소는 아니지만 여기 가서 해보라고 그래놓고 예를 들어 송파비꿈 이장 송파비장 어디 계세요? 저 양반은 주소가 서초구인데 송파 와서 이장을 계속 했어요 5년을. 그러니까 저 양반은 다시 다행히 서초구청에 거로 갈 자리가 있어서 서초구청 이장을 가고 지금 강동비꿈 이장을 든 사람이 서초구청 이장을 와요. 수평이동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영등포 비꿈 이장은 선말 오성희 씨는 주소가 부천이에요. 부천에서 영등포 와서 강화도이기도 하고 뭐 부천이기도 하고 집이 강화도 두 채가 있어가지고 아마 주민등록 강화도 있을 거예요. 저 주소는 부천이가 돼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갈 데가 없어서 이장이 아니야. 본인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만 속으로 되게 서운할 거예요. 왜냐? 물어보지도 않고 이장기에 떨어져 나갔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이장이 그 지역의 주소를 안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자기가 편한데 교통 편한데 사람 보기 좋은 데 가서 다 이장을 했는데 앞으로 관공서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하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저기만 지금 예를 들어서 놀러 가는 거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받는 거 하나 얘기했지만 앞으로는요 시니어 복지를 챙길지 모르는 구청장이나 지자체장, 시장이 누구간에 그 사람 오래 못 가. 그거는 지금도 내가 늘 하는 소리 지금도 대한민국 일자리가 제대로 일자리 같은 일자리는 전체 인구 5천만 명 일자리가 쉽게 얘기해서 괜찮은 일자리가 50% 있다고 칩시다. 좀 세월 가면 그게 40% 줄어 일자리가 괜찮은 게 세월 가면 30% 줄어. 근데 시니어는 이미 애초부터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시니어가 금년에 작년에 대한민국 일자리 100만 개 늘었는데 그 중에는 50%가 시니어다. 50만 개가 늘렸다. 그럼 시니어 50만 개 늘린 게 일자리입니까? 기껏 우리가 주는 거 다 일자리로 이렇게 통계 잡힌 거예요. 1년에 100억, 많이 줘야 150만 원. 최고 극도로 많이 주면 180만 원. 아니면 90만 원도 줬어. 작년 90만 원 주고 다 일자리 통계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조차도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자리조차도 줄어들어서 지금은 그게 시니어 그거 일자리조차 줄어서 나중에 10년만 딱 지나보세요. 지금 이장님 중에 65세 이하인 분 우리는 이장이 75세 때 물러나거든요. 후배한테 물려줘. 왜냐면 이장 자리는 젊었을 때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75세 때 물러나듯이 똑같이 물러날 건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65세 이하 이장님이 75세 되면 그냥 놀러 가는 일자리조차도 30% 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 왜냐? 아까 공부하는 일자리 또 시골에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걸 어떻게 포장이 가능하냐면 자 아까 망우리에서는 1차는 망우리에 있는 그 고향 방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주요 활동지도 차이가 건수를 만들려면요 시니어들에게 일거리 주고 명예로운 사회공헌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노는 거 그런 거 말고도 악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요즘에 시니어들한테 행복을 주려면 음악 악기가 하나 필요하다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내가 정보를 입수했어. 시니어 악단을 지원하겠대. 근데 지원자를 찾는다는데 자기는 찾을 데가 없어.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시니어 악단을 지원해야 되겠는데 악단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옆에서 에어로폰 악단이 내가 결성을 허락을 해서 한 지가 며칠 안 됐을 때 심하게 말하면 며칠 안 됐을 때인데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수출했더니 경쟁자 없이 당첨이 돼가지고 200만 원 받았어. 20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는 옆에 룰이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돈 좀 생기면 혼자만 쓰지 말고 협회도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추천할 기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재생산이 돼야 되니까 돈 생기면 보이지 않게 20%는 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좋으니까 협회 20% 후원을 하고 있는데 40만 원 잘 받았어요. 받아 영수증을 잘 써줘가지고 원본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우리 사무실 오면 복사기 옆에 그거 도장 찍어준 원본이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고 치워야 되겠어요.
이사님도 치웁시다 이제. 그래서 지부장 주도로 민관 협력, 모바일 학습 일자리. 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설명했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가 회원이 10,000명이라고 칩시다. 세콤 회원이 10,000명이라도 10만 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비전,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잘하면 도농 교류. 비콤별로, 세콤별로요. 자기가 좋아하는, 세콤 이장이 좋아하는 고향하고 자매견을 맺어놓으면 유기농이든 진짜 좋은 농산품을 계속 수요 공급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농촌 돕기도 하고 농촌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고. 도농 교육.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울산 오셨는데 울산에 우리 세콤이 있다. 울산 세콤이 서울에 어느 세콤 하나 하고 자매견을 맺어. 그래서 내가 울산 놀러 가고 싶을 때 그 세콤하고 단체로 가서 서로 우리 신예시는 방도 많고 뭐도 많고 그렇잖아요. 지금 나눠 먹을 것도 많은데 왕래를 못 하잖아요. 자,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주니어 챔프 인터넷 이런 데서는 그런 활동 다 잘못 해보신 분들도 다 계세요. 이런 데서는 자, 우리 국내에서 제주도 로타리 클럽 사람들이 고양시 로타리 클럽하고 상호 방문회를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와서 일주일씩 놀러 가기도 그래. 우리는 지금요, 제가 세계화예요. 세콤은 세계화라는 걸로 글도 하나 쓴 거 보셨죠? 런던에 우리 협회 지금 서클 중에 한 데서는 내년인가 뭐 런던, 프랑스하고 런던으로 해가지고 한 달 놀러 간대. 한 달 살이 간대. 우리 세콤이 커지잖아요. 세월이 가잖아요. 저 프라하에 한 달 놀러 가기. 만약 프라하에 우리 지구가 있다. 지금 프라하에 한국 교포 지구가 있으면 교포를 교포 중심으로 세콤을 만들고 처음에는 교포 중심 세콤 만들지만 우리 한국이 국제대 한국을 친하게 지내고 싶은 현지인을 회원을 넣어주면 그러면 프라하에 우리 세콤이 프라하 지구가 있어서 우리 시스템을 보고 가르쳐달라고 원고를 가르쳐주고 카톡으로 다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배워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광화문 종로 광화문 지구가 그쪽 자매계를 맺어서 소통한다. 거기 있는 사람이 서울 놀러 왔을 때 서울에서 한 달간 자고 가기도 하고 한 사람끼리 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아니 세트로 왕래하기도 하고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언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농교류, 국제교류, 자 레저 금융상품 개발. 제가 뭐 답답하게 제가 젊었을 때 직장에 금융기관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손해보험회사에 있었는데 보험회사 사람들은요 누가 퇴직할 때만 되면 퇴직금 어떻게 보험으로 끌어들일까 노력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전부 하던 보수적인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재미 쳇바퀴 도는 거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해가지고 영업 안 되고 뭐 영업 해야 될 거 무리해서 다 사고가 터져.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에 금융기관 하나 데리고 와도 돼 저한테. 금융기관 하나가 야 금융이자 나보고 똑같이 준다. 그 이자 똑같이 주는데 여기 이 상품에 얼마 이상 막힌 사람에 대해서든 사람한테는 그 금액을 높일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세콤의 회원대우를 해준다. 그 세콤 회원으로 그 사람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 제휴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금융기관 그러면 그걸 눈을 제일 먼저 떴는데 국민은행이 눈을 제일 많이 떴어요. 눈을 제일 먼저 떴어. 그래가지고 국민은행 홈페이지 가면 시니어 레저에 대해서 돈 있는 사람들 돈 뭉뚱 퇴직금 몇 개 놓고 나머지 여가 활동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넣는데 그게 자기들 열심히 만들라고 돈 들어가고 자기들 내부 일자리 몇 개 만들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소통이 안 돼. 소비자하고. 근데 우리는 세콤이 우리 자신이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하고 새로 회원 들어와서 같이 하면 회원도 늘어나서 좋고 같이 놀아도 좋고 그리고 여기는 온 사람들은 은행에 얼마 정도 일정 금액을 맡겨놓고 은행 이자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뭐 돈 꿔달라고 해서 나를 괴롭힐 일도 없고 이 모르는 시니어시절에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 없이 우리 세콤이 좀 크면 그런데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왜 이제서 여기서 말하냐? 우리가 아직 규모가 너무 적어서 금융기관한테 그런 얘기하면 한번 제가 2년 전에 하나은행에 했더니 하나은행에서는 우리가 무슨 바로 우리 회원들이 무슨 퇴직연금이 있어가지고 퇴직연금 가입을 한 줄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똑같은 말을 해도 쉽게 설명을 했어도 그 상품 개발 지목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니어용 금융상품을 레저 시니어 여가 생활.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래봬도 제가 시니어 여가 석사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학점은 전부 5레이를 받았는데 마지막 논문을 안 냈더니 학위를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논문을 낼지 몰라서 안 낸 게 아니고 뭐 논문 내기 위해서 등록금 500만 원 더 내야 돼. 근데 500만 원 아깝더라고. 그래서 안 냈더니 석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시니어 여가 공부를 5레이로 24학점 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시절에는 은행 예금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금으로 죽을 때까지 주택연금 넣어가지고 모기지로 넣어서 얼마를 받든 예금 넣어서 이자를 받든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증권을 얼마 사놓거나 한 달에 30주씩 팔아서 사용을 하든 간에 그걸 받는 게 정기적으로 돈이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나의 노년시의 행복과 건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같이 묶어주는 상품이 필요한데 그거 개발해서 나한테 오면 독점권을 줄 건데 그러면 우리는 독점권 주고 나도 남는 게 있어야지. 우리 협회도 남는 거는 협회 운영비라 좀 대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아직도 안 사되냐? 제가 한번 치를 보니까 우리 인원 갖고는 우리 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세콤 회원이 3,0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겉보기 회원은 10,00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왜냐? 나는 이런 상품 개발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나는 의리로 말 안 해. 야, 너 잘해봐. 잘하면 네가 이거 상품 하나 개발하면 너 출주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직원한테, 보험회사 직원이든 증권회사 직원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돼서 말을 해야 말이 맥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금융기관에 다녀서 출세시키는데 협회가 도움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품 개발하는데 일찌감치 나는 10,000명은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아니 협회 지금 2,700명이면 어때?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오는 사람은 빨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도 많이 줄 수 있어. 우리가 무슨 어디에 목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세컴 회원을 대상으로 보이스 앤 비주얼 유언뱅크 설립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제 죽 100세 있을 때는 다 100세까지 살 거지만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소한 60 넘으면 유언을 해놓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미래 준비를 안 하고 뭘 안 해놓는데 돈 텔레비 연속국에 돈 있는 사람만 유언장 만들어 놓고 유언장 조작했네 어떤 애 저번에 한번 무효보험 새로 나온 거 그게 아니고 우리도 유언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유언 만들어 놓으려면 엄청 힘들어. 공중사무소 가서 해야 되고 그것도 나중에 또 따지는 게 많은데 우리가 회원이 많으면 우리 회원들이 유언뱅크 때문에 관리하도록 만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카페 글 올리는 것만도 유언 될 수 있어요. 왜냐? 이걸 공중으로 인정받도록. 왜냐면 이거 알아요. 디지털로 등록된 거는요 절대 못 바꾸게 PDF로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이스나 비주얼로 영상으로 유언을 낼 수도 있고 공증만 받는 방법을 법적으로 보완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딴 놈이 해가지고 특허내면 어떠냐? 이런 일은 난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시니어 글로벌 패드 K 시니어스 뭐 하는 거 누가 100개가 더 잘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시장 형성이 돼. 시장. 지금 나 혼자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이 시를 왜 하지? 나오기 싫어하는 생각을 하고 나와요. 근데 어차피 벌려놨으니까 내 70%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근데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좋은 일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장 형성돼야 그게 정말 빛을 보는 거예요. 저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보이스 앤 비주얼 유언 아니 인구가 5천만 명이 된대. 이건 비주얼 유언뱅크 만들어서 나만 만들고 그때 유언처럼 다 나만 받아오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세상이 우리가 다 기구가 좀 커지면 협회가 좋고 협회가 좋으면 우리가 한 8년 보여줬어요. 협회가 15이나 생기면 혼자 먹어주고 난 바본가 봐. 먹을 줄 몰라. 어떻게 많이 우리 이사님이 고생하는 게 나는 10원 생기고 20원 나눠주려고 노력하니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면 다 모두에게 좋은 되니까 여러분 세콤을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살에 더 먹을 미래를 밝히고 그래서 협회도 키우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아까 말한 성숙된 머슬로 5단계에 자아실현까지 못 가더라도 선행을 하는 세콤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도 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선행하는 그런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